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긍정적인 내용으로 영상을 시작합니다. 일단 세계 증시는 우상향의 흐름이 강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 자체를 한국 증시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따라갈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흐름 자체를 차트로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은 호재와 악재 뉴스에 대해서도 잠깐 앞서서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호재 뉴스는 대부분 많으신 분들이 알고 계신데, 공매도 금지에 대한 최근에 강한 호재 뉴스가 있었고, 그리고 요 공매도에 대해서 이게 호재다 아니다, 오히려 요거는 악재가 될 수 있다, 요런 약간 논란이 분명히 있기는 합니다만, 저는 그래도 명확히 호재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최근에 공매도 금지가 가 시행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충분히 지금 살짝 눌려 있는 상태, 다시 한번 세계 증시와 함께 강하게 튀어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뉴스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주식 양도세 완화에 대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 제가 아까 잠깐 차트 준비했던 내용은 요거 에코프로가 특히 2차 전지 중에서도 공매도에 대한 내용이 많았었는데, 공매도가 역시나 최근에 굉장히 이렇게 줄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한동안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과거에는 이렇게 공매도가 지금 강하게 터졌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이렇게 정말 주가가 거의 요 구간에서 거의 120만 원, 130만 원이었는데 거의 반토막까지 나는 이런 부분까지 나왔었다는 거. 그 말인즉슨 공매도가 이제 점점 적어지면 뭐 시장 조성자 이런 얘기로 지금 다시 한번 끌고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공매도가 많이 줄었다는 측면에서는 우상향의 방향을 저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주식 양도세 완화. 요것도 뉴스 제가 잠깐 찾았었는데, 이렇게 대주주 주식 양도세가 완화되면 이제 10억 기준에서 상향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이제 대주주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그러면 연말에 항상 나오는 대주주의 매도세가 확실히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우상향의 강한 반응성,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 강하게 잡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은 이제 대책에서는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에서 이제 50억에서 100억까지 상향할 것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좋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부는 주가를 방어해 주려는 이런 좋은 뉴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정부의 방향대로 올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게 정치적으로 총선이 이제 내년에 있다 보니까 요 정치적으로 이런 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분명히 의심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가를 올려준다, 이렇게 정도만 저는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분명히 증시에는 분명히 호재의 뉴스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저는 접근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호재 뉴스는 또 미국, 중국 정상회담, 요 내용이 어떻게 보면 또 미국 쪽 세계 증시 쪽에서는 굉장히 크리티컬한 뉴스죠. 요 부분에 대해서는 뭐 뉴스 찾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15일에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이 있고, 또 내용에는 양국 경제 회복에 대한 안건 추진이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서로 견제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죠. 뭐 중국 쪽에서는 히토류를 수출을 금지한다, 이런 내용에서 뭐 우리나라 히토류 관련주들도 크게 급등하긴 했었지만, 이렇게 약간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 쪽에서 중국에 가하는 제재는 반도체죠. 반도체에서 수출을 막고 있는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충분히 완화되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는 세계 증시는 역시나 우상향할 수 있는 좋은 뉴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조금씩 나오면서 최근에 반등을 강하게 해주는 모습이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금리 인하가 빠르게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벽한 호재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파월이 나와서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다라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는 약간 물음표의 호재로서 이렇게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금리 인하가 빠르게 진행된다면 주가에는 좋은 흐름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악재 뉴스가 또 미국 시장이 끝나면서 거의 오후 끝나면서
마지막에 무디스 요 신용평가사인데 요 부분에서 요 신용평가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변환을 했다는 거, 요거는 분명히 악재가 될 수 있는 뉴스는 맞습니다. 뉴스를 이렇게 한번 더 체크해 본다면 무디스 미국 신용 등급 전망을 부정적 하향 조정을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내용이 있다는 것만 일단 체크하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기사 내용 한번 읽어 보시고, 그리고 신용평가사에서 등급 하향이나 이렇게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내려갔을 때 충격은 생각보다는 과거에는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올해 8월 초에만 해도 피치사에서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는 이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였냐면 8월 2일이었습니다. 8월 2일에 피치사가 미국 신용 등급을 강등하면서 요 구간이죠. 8월 2일이 딱 요 날이거든요. 요날 지금 요 장대 음봉이 나왔던 8월 2일 수요일, 그 이후로부터 이제 이 주가 자체가 크게 하락을 했었고 반등을 해도 이 시점을 넘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우하향을 했습니다. 최근에서야 지금 강하게 반등해주는 모습이 있었지만 분명히 8월 2일 이 시점 미국 지금 신용 등급을 하락하는 시기에는 주가 하락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이 부분은 분명히 악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사실 차트 상에서도 이렇게 그 그림을 만들고 있었죠. 고점에서 쌍봉 그리고 21선 깨지고, 그리고 지지받는 선 장대 음봉 이탈,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고점, 단기 고점 신호, 그러면 매도 시그널이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신용 등급 하락도 분명히 영향을 같이 미쳤다, 이 정도로 해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호재와 악재의 뉴스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100%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추세 자체가, 차트 추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 차트를 제가 다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나스닥 차트 봤는데 다시 한번 나스닥 차트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나스닥 차트죠. 일단은 흐름을 봤을 때는 최근 흐름입니다.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라인이 있었는데 이 추세 라인을 모여있는 이평선 라인과 함께 굉장히 강한 돌파가 일어났었고, 그리고 이런 추세 라인 속에서 지금 전고점이 다시 한번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이었었는데 실제로도 이렇게 도치 모양에서 상승을 살짝 멈추는 모습 보였고, 그리고 목요일에는 약간의 음봉이 나오면서 마이너스 1% 정도 이렇게 빠지면서 요거 단기 이평선 라인들 살짝 이탈하면서 요 앞에 다시 한번 잠깐 조정을 받고 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는데 금요일 날 나스닥이 무려 2% 급등을 해주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 상승의 흐름은 전고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5일선을 따라서 더 올라가겠다, 요 모습을 지금 강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에 이제 거의 근접한 상태인데, 볼린저 밴드 상단에 도착하고 나서 요거를 어느 정도 뚫고 올라가면서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강한 상승 예측이 되는 위치고, 다시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저항이 그 전고점이고 여기가 전고점 라인이죠. 전고점이 대략 14,000포인트에서 14,100포인트 정도가 된다는 게 체크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쌍봉을 그렸던 변곡이 됐던 구간이 정확히 14,000포인트에 거의 딱 떨어지는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단기 상승을 하되 14,000포인트까지 올라갔을 때는 분명히 어느 정도 저항을 느낄 수 있다, 이 부분까지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RSI 지금 수치 자체도 지금 거의 70에 근접했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뭐 조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최근에 이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상승 추세는 조금 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럼 14,000포인트에서 올라갔을 때 요 구간에서 지금 만약 조정을 받는다면 명확히 지지가 있어야 될 부분은 121선, 61선, 21선, 또 이제 정확히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살짝 꺾여서 올라가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럼 이평선 라인들이 아래에 밀집해서 많이 배치할 거고, 상승하고 나서 14,000포인트 찍고 살짝 조정이 오더라도 이런 구간들 대략 13,700포인트 정도, 13,800포인트 요 구간에서 반등하면서 이번에야말로 대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전고점 돌파, 그리고 나스닥은 16,000을 향해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조정을 거치고 모멘텀을 만들어낼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단기 한번
쭉 상승했다가 14,000포인트까지 올랐다가 조정을 받고 아래에 있는 이평선 지지받고 정말 강한 추세가 한 번 더 강하게 나오는 거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잘 판단하시면서 매매를 한다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 자체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자체도 추세 자체가 굉장히 아름답게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는 추세 속에서 지금 최근 요 추세 라인을 한번 이어본다면 이런 구간에서 돌파가 좋게 일어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평선 라인 요거는 볼린저 밴드 상단 이미 도착했는데 요 볼린저 밴드를 뚫고 올라가면서 다시 한번 아까 말씀드렸던 전고점 라인 나스닥 차트와 유사하게 이런 구간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3690포인트까지 올라갈 수 있고, 이 방향은 모든 미국 반도체 관련주도 그렇겠지만 한국도 반도체 나라지 않겠습니까? 반도체는 한국이 오히려 지금 주가 추세로 봤을 때는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국 반도체 관련주들도 충분히 좋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하지만 마지막 거래일 한국에서 지금 시간외에서 한미 반도체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게 나오면서 시간외로 많이 하락하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반도체 관련주 영상을 올릴 텐데 그 부분에서 한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근데 저는 분명히 추세 자체는 매수의 흐름이 강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 반도체는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된다. 주변에 있는 친구들 실적이 미리 나와서 움직였던 종목들은 뭐 충분히 저는 아직 긍정적이다 정도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지수가 올라간다면 뭐 반도체도 그렇겠지만 당연히 2차 전지 쪽에서도 훈풍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의 비중이 강한 2차 전지 단기 반등 나올 수 있을 부분이 있으니까 요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제가 한번 2차 전지 영상을 오늘 따로 만들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은 세계 지수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니까 뭐 S&P 500도 한번 볼게요. 차트는 동일합니다. 이렇게 고점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 라인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돌파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충분히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는데 그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위치를 강하게 뚫어버리면서 올라갔다는 거는 요거는 당분간 상승 파동 기대할 수 있고, 마찬가지 S&P 500도 이제 전고점 구간 대략 45,000포인트까지 올라갔다가 살짝 조정받으면서 아래에 있는 이평선 라인들 지지받으면서 강한 반등, 올해 최고점 라인 돌파, 이런 게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가 될 거다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볼게요. 중국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자체도 지금 분명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다가 21선을 돌파해주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돌파를 해줬죠. 요 구간에서 대략 8월 중순쯤에 이렇게 21선 이탈하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 오랜만에 21선 돌파, 마지막 거래에 살짝 눌렸지만 지금 미국 쪽에서도 좋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 반등 성공해내지 않을까, 이런 좋은 전망을 저는 생각하고 있고, 다음은 홍콩입니다. 홍콩 자체는 요거는 좋지가 않네요. 요거는 우리나라 증시보다 사실은 좋지 않은 추세입니다. 왜냐면 최근에 반등을 했다가 21선을 강하게 이탈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세계 증시가 반등하면서 21선 위로 홍콩 증시도 올라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체크하고, 일본이 지금 굉장히 좋죠. 일본도 거의 최근에 강한 반등 이후에 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평선 라인 아래에 있고 나스닥 좋게 갔으니까 결국에는 요 앞에 있는 매물대 고점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일본은 신고가를 갱신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아시아 증시 중에서는 일본이 가장 강하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유럽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고 있는 추세 라인이 명확하게 있었죠. 이 추세 라인이 있었는데 요 구간을 이제 돌파를 해냈고, 단기적으로 21선 지지받으면서 쭉쭉 올라가고 있고, 241선 잠깐 저항을 맞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다음 거래일에 241선 위로 올라가면서
유럽 증시도 결국에는 우상향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올라갔을 때 역시나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은 이런 구간이 되겠죠. 대략 4,300포인트에서 저항 라인이 한번 있으니까 강한 단기 반등이 나왔으면 살짝의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것도 체크하시면서 매매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일단은 코스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금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이번 주 월요일 맞죠? 이번 주 월요일에 5.6%의 정말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준 상태에서 강하게 올라갔던 만큼 4일 동안 이렇게 눌리는 아쉬운 모습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21선을 이탈하지 않았고, 그리고 장대 양봉이 나왔던 요 시초가 부분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나스닥이 금요일날 급등했으니까 코스피도 당연히 급등을 따라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나서 추세를 강하게 다시 한번 세계 증시 흐름과 함께 돌파해 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매동이 굉장히 좋죠. 외국인과 기관의 압도적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수급 상황을 봤을 때도 지금 증시는 강한 상승 이후에 눌림목 그리고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 그리고 많이 한국 증시가 많이 눌렸던 만큼 최근에 정말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 흐름이 역시나 다시 한번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치는 충분히 저는 기대해도 좋을 위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지수가 올라갈 때 역시나 매수해야 될 주요 포인트는 시총이 큰 종목, 산업군이 큰 종목,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올해 강했던 AI 로봇 요런 쪽에서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영상 말씀 만들면서 관련 종목들 같이 소개하면서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코스닥도 볼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차트가 비슷한데 요거는 지금 요 갭을 살짝 죄송합니다. 갭을 살짝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장대 양봉을 이탈하는 모습을 마지막에 보여줬고, 그 이유는 역시나 2차 전지 쪽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쭉 빠지는 부분. 하지만 지금 지지 라인은 명확하게 21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스닥의 상승과 함께 다시 한번 강하게 치고 올라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명확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추세 라인을 봤을 때도 이렇게 지금 저점이 낮아지는 추세 라인이 걸려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 구간 돌파됐을 때 좋게 봤지만 마지막 거래일에는 결국에는 요 구간을 요 추세 라인을 이탈하는 모습 보였고, 하지만 다시 한번 다음 거래일 상승하면서 요 추세 라인 위로 올라갈 것이고 5일선 241선 돌파하는 강한 추세가 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위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요 지금 위치에서는 강하게 한번 매수에 베팅 해보는 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추세는 강한 눌림에 의해서 지금 힘을 모았다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지수에 대한 차트에 대한 내용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10년물 지금 채권 미국 중요하고, 그리고 환율 그리고 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쌍봉을 찍고 쭉 빠지는 강한 하락 추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최근에 반등이 나오면서 5일선을 살짝 돌파하는 모습이 살짝 불안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하지만 위에 있는 강력한 21선이 있기 때문에 조금 반등하더라도 21선 저항을 맞고 하락하는 모습을 좋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21선이 굉장히 강한 지지가 발생을 시키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했었는데 그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잠깐의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번 저항을 느끼면서 빠질 가능성 저는 충분히 있다. 그러면 요거는 역시나 주식 상승에는 긍정적인 흐름이다. 이런 판단. 그리고 요거는 환율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에도 정말 이렇게 고점을 횡보하다가 강하게 추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는 잠깐 반등하면서 5일선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 다음 저항 라인 역시도 강한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요거 1320원 단기적으로는 넘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고, 만약 넘더라도 역시나 마찬가지 환율과 마찬가지로 그 10년물과 마찬가지로 21선이 요 구간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21선 저항 맞고 떨어질 가능성 저는 단기 반등 나오더라도
결국에는 좋은 추세를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정말 강하게 하락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증시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주가는 상승을 했고 역시나 마찬가지 단기 반등을 하고 있지만 요거는 추세 자체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크게 반등하기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많이 크게 반등하더라도 역시나 떨어지고 있는 21선 저항을 맞고 계속해서 하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증시는 저는 분명히 긍정적인 추세로 지표들이 찍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렸고 미국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한국 증시 역시도 지금은 눌렸던 흐름이 지금 4일 연속으로 월요일만 상승하고 4일 동안 하락했지만 지금은 충분히 반등의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위치다. 긍정적인 뷰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